돈은 목표가 아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그럼 뭐가 목표란 말인가? 돈 벌려고 일하는 거 아닌가? 이런 반응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평생 성적표에서, 연봉 협상에서, SNS의 성공 스토리에서 숫자로 측정되는 성과를 쫓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다르게 말합니다. 그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운영하면서 수없이 파산 직전까지 갔고 하루 120시간씩 일하며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미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돈 중심의 목표가 결국 우리를 번아웃으로 이끄는지, 그리고 진짜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 무엇인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4년 한국의 20대 직장인 10명 중 7명이 번아웃을 경험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목표를 달성했는데도 공허하다고 말합니다. 좋은 대학 나왔고 대기업 들어갔고 연봉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문제는 목표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를 버는가에만 집중했지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질문은 건너뛰었습니다. 돈은 본질적으로 수단입니다. 교환의 도구죠. 하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수단을 목적으로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봉 5천이 목표였는데 달성하면 6천이 목표가 되고 6천을 달성하면 또 8천이 목표가 됩니다. 끝이 없는 게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쾌락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뇌는 어떤 성취에도 금방 익숙해지고 더 큰 자극을 요구합니다. 처음 월급 200만 원 받을 때 그 기쁨 기억나시나요? 3개월이면 당연해집니다. 그래서 300만 원, 400만 원을 쫓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돈이라는 목표는 달성 순간에만 기쁨을 주고 과정에서는 아무런 의미를 주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오늘도 연봉을 위해 버틴다고 생각하면서 일하는 사람과 오늘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일하는 사람,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2008년 그는 인생 최악의 해를 보냈습니다. 테슬라는 파산 직전이었고 스페이스X는 3번 연속 로켓 발사에 실패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혼까지 했죠. 친구들은 그에게 하나라도 포기하라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인터뷰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나는 전기차가 미래라고 믿었고 인류가 다행성 종족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했다. 그게 아니었다면 진작 그만뒀을 것이다. 여기서 핵심을 봐야 합니다. 그는 돈을 얼마나 벌 것인가가 아니라 이 일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확고한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극도의 스트레스와 실패 속에서도 그를 버티게 만든 힘이었습니다. 왜라는 질문은 강력합니다. 사이먼 사이넥은 이를 골든 서클 이론으로 설명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과 어떻게에만 집중하지만 진짜 동기부여는 왜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개발자라면 나는 코드를 쓴다가 아니라 나는 기술로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결한다가 진짜 정체성입니다. 당신이 디자이너라면 나는 그래픽을 만든다가 아니라 나는 시각으로 메시지를 전달한다가 본질이죠. 이 차이가 왜 중요할까요? 프로젝트가 망했을 때, 야근이 계속될 때, 상사가 당신의 결과물을 갈아엎을 때 What과 How만 가진 사람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Why를 가진 사람은 다시 일어섭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더 큰 그림이 보이니까요. 요즘 20대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상한 현상을 목격합니다. 다들 성공했습니다. 좋은 회사에 들어갔고 SNS에는 화려한 일상을 올립니다. 맛집 가고 해외여행 가고 명품 하나씩 삽니다. 그런데 심야에 DM을 보내옵니다. 형, 저 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 이룬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이게 대한민국 20대의 진짜 모습입니다. 외적으로는 성공했지만 내적으로는 공허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그들의 목표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는 것, 사회가 인정하는 것, 친구들이 부러워할 것을 쫓았습니다.
목표를 달성했지만 그건 애초에 자신의 목표가 아니었던 거죠. 둘째, 과정에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스펙 쌓기였고 남보다 앞서가기였습니다. 대학 4년 내내 학점과 토익 점수만 올렸고 입사 후에는 연봉과 직급만 신경 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왜 이 공부를 하는가?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질문은 사치였습니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대 직장인의 65%가 내일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출근해서 업무를 처리하지만 자신의 일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왜 필요한 것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건 비극입니다. 인생의 황금기인 20대를 의미 없는 루틴으로 채우고 있다는 것은요. 의미 없는 성공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 문장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수많은 스타트업이 무너졌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빨리 돈 벌고 엑시트하자는 목표만 있었지 왜 이 서비스가 필요한가에 대한 답은 없었습니다. IPO만을 목표로 달려갔지만 정작 사용자에게 진짜 가치를 주지 못했죠. 반면 같은 시기에 시작한 아마존은 살아남았습니다. 제프 베조스는 초기에 수년간 적자를 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명확한 사명이 있었으니까요. 지구상에서 가장 고객 중심적인 기업이 되겠다. 단기 수익이 아니라 장기적 가치에 집중했고 그게 결국 아마존을 세계 최대 기업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봉만 보고 이직한 사람과 성장 가능성과 일의 의미를 보고 이직한 사람을 5년 후에 비교해 보세요. 전자는 높은 확률로 또다시 이직을 준비하고 있거나 번아웃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반면 후자는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으며 진짜 커리어를 만들어가고 있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의미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돈은 외적 동기입니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보상이죠. 하지만 의미는 내적 동기입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힘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내적 동기로 움직이는 사람이 외적 동기로 움직이는 사람보다 3배 이상 오래 버팁니다. 더 중요한 건 의미를 가진 사람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선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실패가 끝이 아니라 큰 목표를 향한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스페이스X가 3번 연속 로켓을 터뜨렸을 때 일론 머스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4번째 시도를 했고 성공했습니다. 만약 그의 목표가 돈 벌기였다면 3번째 실패 후 손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목표는 인류를 화성에 보내기였기에 실패는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 배울 기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하는 일에서 돈을 빼면 무엇이 남는가? 만약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 그건 위험 신호입니다. 당신은 지금 월급이라는 당근만 보고 달리는 당나귀 신세입니다. 언젠가 지치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돈을 빼도 뭔가 남는다면 그게 바로 당신의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만든 제품으로 누군가가 편해진다는 것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가르친 학생이 성장하는 모습에서 의미를 찾죠. 두 번째, 10년 후를 상상하세요.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을 10년간 계속한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그 미래의 모습이 당신을 설레게 하나요? 아니면 우울하게 하나요? 만약 우울하다면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속도를 높일 게 아니라 방향을 수정해야 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빨리 가봤자 목적지에서 더 멀어질 뿐입니다. 세 번째, 작게라도 시작하세요. 거창한 사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매일 한 명에게라도 도움이 되자, 내가 하는 일을 조금씩 더 잘하자, 이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북쪽을 향해 하루에 1km씩 걷는 사람이 방향 없이 하루 10km씩 헤매는 사람보다 결국 더 멀리 갑니다. 사명과 방향성은 GPS 같은 겁니다. 길을 잃었을 때, 지쳤을 때 다시 길을 찾게 해주는 나침반이죠. 돈은 연료일 뿐입니다. 연료가 많다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건 아닙니다. 방향이 맞아야 도착합니다.
우리는 속도에 중독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남들보다 앞서가야 해. 20대에 이만큼은 해야지. 이런 조급함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진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들은 빠르게 달린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걸은 사람들입니다. 워렌 버핏은 30대에 억만장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올바른 투자 철학을 가지고 평생 그 방향을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90세가 넘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투자자가 되었죠. BTS는 데뷔하자마자 대박난 게 아닙니다. 수년간 무명 시절을 겪었죠. 하지만 그들은 진정성 있는 음악이라는 방향을 잃지 않았고 결국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되었습니다. 성공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얼마나 빨리 돈을 벌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로요. 당신이 60세가 되어 뒤를 돌아봤을 때 자랑스러운 건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나는 내 시간을 의미 있게 썼다.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았다. 이런 확신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왜 매일 미친 듯이 일하면서도 무너지지 않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에게는 명확한 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지구를 구하고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들겠다는 사명이요. 당신에게도 그런 왜가 필요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 진짜 당신의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죠. 돈은 목표가 아니다. 이제 이 문장이 이해되시나요? 돈은 부산물입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물이죠. 하지만 돈만 쫓으면 돈도 얻지 못하고 의미도 잃습니다. 번아웃만 남습니다. 오늘부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이 일이 세상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10년 후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 답이 명확하지 않다면 멈춰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방향 없이 달리는 게 진짜 시간 낭비입니다. 성공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남들보다 빠를 필요 없습니다.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방향으로 의미 있게 걸어가세요. 그것이 지속 가능한 성공이고 후회 없는 삶입니다. 의미를 찾는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 자체가 이미 당신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당신의 왜를 찾아서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왜를 공유해 주세요. 당신은 왜 지금 하는 일을 하고 있나요?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의미 있는 하루 되세요.